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품종별 완전 정복 시리즈 레드와인 품종이죠, 피노누아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금 다양한 피노누아 와인들을 제가 준비했고,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부터 미국, 뉴질랜드 와인까지 한번 좀 다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나는 피노누아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피노누아의 A부터 Z까지 지금 시작할게요. 피노누아는 레드와인 품종 중에서 가장 타닌이 적고 전반적으로 라이트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품종인 것 같아요. 많이들 레드와인이라고 하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시라즈 같은 타닌도 짱짱하고 과실 풍미도 블랙베리 같은 아주 농축된 느낌의 와인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피노누아는 약간 딸기라든지 라즈베리 같은 붉은 과실 풍미 위주의 타닌도 바디감도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있고, 특히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젖은 흙냄새라든지 젖은 낙엽 같은 다소 생소한 풍미가 느껴지기도 해서 와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리 직관적이지 않은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노누아도 생산지별로 굉장히 다른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탐험해 보시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피노누아를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피노누아라는 품종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어렵고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도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일단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 자체가 굉장히 얇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포도송이의 포도들이 아주 촘촘하게 밀집되어서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병충해에도 약하고 또 비교적 일찍 싹이 트는 품종이라서 냉해에도 약합니다. 포도가 충분히 익기까지 해도 적절한 자연 환경과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잘 익지 않은 상태로 와인을 만들면 굉장히 시고 밍밍한 그런 와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포도 품종은 클론이라고 하는, 이게 같은 피노누아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일종의 변이라고 할까요? 변종? 그런 개체들이 생겨나고는 하는데,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의 DNA 자체가 조금 불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종들이 좀 다양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일정한 맛과 향을 가진 그런 포도를 생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죠. 또 피노누아는 약간은 서늘한 그런 기후대에서 잘 자라는데요. 또 너무 서늘하다 보면 양배추라든지 젖은 잎 같은 약간은 독특하고 불쾌한 맛이 두드러지거나, 또 기후가 갑자기 조금 너무 따뜻한 기후다 라고 하면 이 피노누아 품종 특유의 그런 섬세한 아로마가 조금 사라지고 재미하다고 하는데요, 약간 잼 같은 그런 맛과 향의 뉘앙스가 조금 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피노누아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데요. 포도밭에서의 재배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양조를 할 때도 피노누아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타닌도 조금 적은 편이고 라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크 숙성을 좀 잘못 시키면 과실의 풍미가 오크 풍미에 너무 압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와인을 만들 때 이제 포도의 줄기라든지 꼬다리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떼어내고 발효를 시키는데,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닌의 질감이라든지 무게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줄기나 꼬다리 부분을 떼지 않고 다 같이 한꺼번에 발효를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양조법들에 따라서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피노누아를 다루고 양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죠. 이렇다 보니 피노누아는 저가 와인이 많지 않아요. 굳이 저가 와인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품종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자연 환경, 양조법, 또 토양이라고 하는 때로와 그 해의 날씨, 빈티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와인이 만들어진 그 지역의 고유성, 그 생산된 환경을 아주 여실히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일관된 긍정적인 경험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맛있는 피노누아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와인을 경험해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생산지별로 어느 정도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노누아의 고향이자 피노누아의 정수, 세계적으로 와인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고는 하는 프랑스 부르고뉴 레드와인 피노누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르고뉴 와인 등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레지오날, 빌라주, 프리미에 크리, 그랑 크리예요.
가장 낮은 등급인 레지오날급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르고뉴 A씨예요. 이렇게 부르고뉴라고만 적혀있는 와인이 부르고뉴급, 그러니까 레지오날급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고요. 부르고뉴는 넓은 지방이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전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와인인 거예요. 그 위의 등급이 이제 빌라주라고 하는 등급인데, 이 부르고뉴는 약 4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북도 영천이 있죠. 부르고뉴 와인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경상북도 와인이에요. 근데 경상북도 중에서도 영천이라고 하는 마을이 특별히 포도를 맛있게 만든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4개의 마을급 와인은 오직 그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로만 와인을 만들어야 마을급 와인이 되는 거죠. 요컨대 영천 와인 같은 거예요. 이 마을들은 서로 각자 다른 스타일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을 간의 등급이 나눠져 있진 않지만 어느 마을이 좀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와인을 만든다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와인 병에는 그 마을 이름이 적혀 있죠. 주브리 샹베르땡이라고만 적혀 있거나 뭐 샹볼 뮤지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르고뉴 와인을 알려면 마을 이름을 알아야 이게 부르고뉴 와인이고 이게 어떤 스타일의 와인이겠구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윗등급인 프리미에 크리, 그랑크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마을 중에서도 또 특별히 훌륭한 포도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포도밭에 프리미에 크리, 그랑크리라는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부르고뉴 전체 생산량에서 비율을 보면 프리미에 크리는 한 10% 정도, 그리고 그랑크리는 뭐 1%에서 2% 정도만 해당하니까 이 와인들을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대가 빌라주급에 비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오늘 그랑크리 와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랑크리라든지 프리미에 크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라벨에 그냥 그 포도밭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똑같은 포도 품종을 바로 서로 인접한 포도밭에 심어서 똑같은 생산자가 피노누아 와인을 만들었는데 두 개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로 부르고뉴 와인의 정수이고 핵심 철학이죠. 그래서 이런 땅마다 다른 같은 피노누아 품종을 가지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거죠.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산도가 일단은 다른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피노누아보다 탄탄하고요. 그리고 같은 붉은 과실향이라고 해도 굉장히 막 갓 따온 것 같은 싱싱하고 생생한 산딸기라든지 과실 풍미가 특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떤 숲속 풍미가 난다고들 해요. 모든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그런 건 아닌데,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마시면서 한 번씩 드는 기분은 새벽에 어떤 숲속에 이렇게 이슬이 막 맺혀있고 이렇게 약간 축축한 새벽 숲속 안개가 살짝 낀 것 같은 그런 숲속에 정말 싱그러운 약간 흙 냄새 있죠. 흙 내음, 그 다음에 낙엽 냄새, 숲 냄새, 버섯 풍미가 있다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향기도 정말 아름다울 때가 많아요. 미국이나 뭐 이쪽 피노누아에서는 조금 말린 장미꽃 뭐 이런 향이 난다면,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에서는 정말 생생하게 지금 막 발산하는 것 같은, 특히 에세조 같은 포도밭은 꽃밭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향기, 정말 코를 이렇게 한참을 박고 있어도 너무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이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뭐 프리미아크리나 그랑크리 같은 것들도 좋은 빈티지의 좋은 생산자 와인들을 이렇게 마셔보게 되면 약간 상사병에 걸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들이면 이제 주머니가 거덜나기 딱 좋은 그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레지오날급 와인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주 유명한 생산자, 부르고뉴의 아주 전설적인 생산자들도 부르고뉴급 와인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와인을 한번 뭐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고, 또 부르고뉴의 젊고 신진, 새롭게 생긴 와이너리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네고시앙이라고 하는 큰 와인 하우스의 부르고뉴급 와인도 트라이 해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레지오날급 와인을 좀 다양하게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서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라주급 와인도 사실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유명 생산자든 아니면 신진 생산자든 아니면 네고시앙의 와인이든 마을급 와인을 마시면서 마을 이름과 어떤 스타일도 좀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부르고뉴 피노누아 와인을 워낙 좋아해서 조금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르고뉴에서만 피노누아를 만드는 게 아니죠.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도 피노누아를 거의 프랑스만큼이나 많이 생산하는데요. 전 미국 피노누아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오레건주에서 피노누아를 생산하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노누아를 생산하기에 전반적으로 기후대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다소 약간 재미한 딸기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린 꽃향기라든지 뉴오크통을 많이 사용하는 쪽이라서 약간 바닐라라든지 약간 달짝지근한 코카콜라?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노누아는 부르고뉴 피노누아와는 거의 다른 품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요. 피노누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노누아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제가 집안 마트에서 홍콩 달러로 한 70불, 한화로 한 10,000원 정도에 세일을 해가지고 이제 사온 와인인데요. 이제 그냥 캘리포니아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부르고뉴 와인 얘기할 때 배웠죠.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나오는 피노누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뭐 나파밸리가 있고 소노마밸리가 있고 이렇게 지역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소노마밸리가 가장 좀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소노마밸리가 피노누아 대표 생산지이고요. 그 중에서도 러시안 리버밸리가 특별히 좀 피노누아를 더 잘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나파밸리랑 소노마밸리 같이 가지고 있는 카네로스라고 하는 지역도 피노누아 대표 생산지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 보면은 프리 브라더스의 피노누아라고 하는데요. 이 와인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소노마 카운티 중에서도 러시안 리버밸리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안 리버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캘리포니아주 피노누아보다 이렇게 좀 더 러시안 리버밸리라든지 까네로스 특정 지역이 언급되어 있는 와인들이 아무래도 더 서늘한 기후 와인이니까 산도가 더 좋고 그런 어떤 잼미한 느낌이 조금 덜 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188불에 이것도 할인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와인으로 알고 있어요.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와인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부르고뉴 와인과 비교하면 훨씬 더 약간 농축된 과실풍미, 약간 더 재미한 쪽에 가까운 그런 과실풍미와 함께 전반적으로 오크를 많이 사용해서 바닐라나 약간 초콜릿, 모카, 약간 이런 향들이 좀 곁들여져 있는, 바디감도 조금 더 있고 타닌감도 좀 더 있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병은 없는데 이제 클로디발이라고 하는 나파밸리 와이너리의 피노누아 와인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까네로스 지역에서 만든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에뛰드라고 하는 까네로스 피노누아를 만드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 와인들은 이제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한 400불 정도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와인인데, 부르고뉴 피노누아로 대표되는 아주 그런 섬세하고 막 향으로 마시는 그런 피노누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누구라도 정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말고 오레건주의 피노누아도 굉장히 유명해요. 오레건주 피노누아가 사실은 좀 더 부르고뉴 스타일의 와인과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죠. 캘리포니아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기후대가 훨씬 더 서늘하고요. 그래서 이쪽 와인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엘레강스한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이 많고요. 특히 오레건주에서도 윌라메트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히 더 피노누아로 유명하고 굉장히 프리미엄 피노누아를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르고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미네랄리티라든지 탄탄한 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급 피노누아 와인을 잘 만드는 그런 아티저널한 그런 와이너리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뉴질랜드 피노누아도 워낙 유명하죠. 뉴질랜드의 말보로나 마틴버러 지역의 와인들은 가까운 마트나 와인샵에 가보시면 굉장히 찾아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뉴질랜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 또 와인 생산자별로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좀 깔끔하고 산뜻하고 아주 퓨어한 과실풍미 위주의 와인을 만드는 편이고요. 약간 라이트하거나 미디엄 바디 정도의 피노누아 와인을 생산을 하는 편이에요.
좀 뉴질랜드 피노누아는 아주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생기발랄한 그 피노누아 특유의 그 레드 프루츠 과실 풍미를 아주 좀 샤프하고 엣지 있게 잘 뽑아내는 것 같고요.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만큼 대중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특히 말보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갑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투아 피노누아 같은 경우도 약간 국민 뉴질랜드 피노누아죠. 마틴보로 지역은 말보로랑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좀 바디감이나 구조감이 있는 그런 와인을 생산하고요. 뉴질랜드에 이제 말보로하고 마틴보로 외에 센트럴 오타고라고 하는 지역이 또 피노누아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쪽은 조금 되게 상반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것 같은데 한쪽은 약간 이 센트럴 오타고 특유의 서늘한 기후를 잘 활용해서 아주 절제되고 미네랄리티가 있고 아주 깔끔한 그런 좀 퓨어한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실풍미가 리치하고 약간 블랙베리 느낌까지 나면서 어떤 말린 허브라든지 바닐라, 토바코 이런 뉘앙스까지 나는 다소 좀 화려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기도 해요. 오늘 가져온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펠튼 로드라는 와이너리의 센트럴 오타고 피노누아예요. 이 와이너리는 이제 센트럴 오타고를 좀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이고요. 가격대도 꽤 있는 편이에요. 저는 홍콩 달러로 한 500불 정도에 구입을 했던 와인인데 아주 잘 익은 풍성하고 리치한 그런 과실풍미와 함께 꽃향기라든지 정향, 스파이스, 허브류 등이 굉장히 화려하게 있는 그런 와인이라서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랑스 부르고뉴, 또 미국, 뉴질랜드 피노누아를 살펴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공, 칠레 등에서도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부르고뉴뿐만 아니라 루아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있어요.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피노누아를 생산하는데요. 요즘 이쪽 지역의 피노누아가 약간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독일에서는 피노누아를 슈페트 부르군더라고 부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블라우 부르군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주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굉장히 샤프한 아주 라이트 바디의 피노누아를 생산합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도 피노네로라는 이름으로 피노누아 품종을 생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노누아는 샴페인의 주요 품종 중 하나죠. 샤르도네로만 만든 블랑 드 블랑보다 피노누아가 가미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과실 풍미도 좋고 좀 더 볼드한 스타일의 샴페인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피노누아 와인의 생산지별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좀 한 영상에 담기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르고뉴 와인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지별로 좀 나눠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피노누아 와인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인을 닮은 하루 되세요.